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변압기들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위기에 몰리면서 전북의 다당 구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어지기 힘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강제모금 혐의 등을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 본인에 맞춘 공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오래된 변압기 때문인데요. 전주 시내 상당수의 아파트가 정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변압기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못 틀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냥 전기가 다 나가버린 게 모든 것이 다 불편했지. 더웠고.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변압기가 무더운 여름철 급증하는 전기 사용량을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기 설비를 집어들어주고 밖으로 빼주는 설비를 했어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설비를 안 해줘. 자연 환풍만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변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전주 시내 아파트 544곳 가운데 317곳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특히 46곳은 세대당 전력량을 2kW 미만으로 적게 설계했습니다. 에어컨과 각종 전열기 등 전기 사용량은 크게 늘었지만 전기 공급 설비는 그대로여서 정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군의 수전 설비는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필요한 개수는 증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전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압기 등 전기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아파트 부실 공사의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을 타고 쉴 새 없이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옥상 덮개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부실 공사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주민들에게 9,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고 보수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못 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추가로 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는 이미 도산했고 시행사 역시 등록된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영화관과 보석업체를 운영할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가진 시행사 대표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소송 도중 갑자기 사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식시설 앞에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대표이사가 아니다. 자기는 그러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시행사 대표는 배상금을 내놓으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뉴욕에 와 있어요. 지금 새벽이에요. 죄송합니다. 법원의 배상 판결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이 주민들만 부실 공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민의당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이현주, 김광수 의원이 무리를 빚었고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갈등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다당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지지율이 5%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사과를 했고 김광수 의원은 이른 새벽 50대 여성과 폭행 시비에 휘말려 무리를 빚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내용도 심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자꾸 가라앉혀. 자꾸 악재만 생기네요.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지역 정서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독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다당제는 지역 정치권에 썩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면 그만큼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견제도 할 것이기 때문에 다당제적인 구조도 지방 정치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 정당이 스스로 헤쳐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냉정합니다. 국민의당이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유권자들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외면하면 이는 전적으로 국민의당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장학금 강제모금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정원율 익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익산시 고위공무원과 석산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 기소되면서 관련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익산시의 장학금 강제 모금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먼저 석산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장학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를 받던 정원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해당 업체가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석산업체에 채석 변경 허가를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익산시 백모국장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국장에게 돈을 건넨 석산업체 대표 역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시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경찰은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데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수사 수개월간 천천히 잘해서 우리 의견대로 보낸 거 외에는 특별하게. 검찰은 익산 지역의 가장 중대한 현안이면서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동의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수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 체계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대를 인수하고 싶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 구재단의 횡령 금액 333억 원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반려하고 서남대 폐교를 시사했습니다. 서남대의 폐교 위기론이 불거지자 전남에서 다시 의대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전남에만 의대가 없다며 의과대학 유치조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원 시민들은 서남대 폐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순천대와 목포대의 의대 유치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꼭 100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게 축축 늘어지는 폭염에도 쌓인 문제지를 풀어 제끼는 고3 수험생들의 손놀림은 바지런하기만 합니다. 국어하고 영어 영역이 조금 취약한데 이제 수능 100일 남았으니까 앞으로 문제량을 확 늘려서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서 앞으로 석 달 남짓, 무엇보다 지치지 않고 꾸준하려 스스로 다독입니다. 폭염 때문에 집중력을 좀 가지기도 힘들고 좀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캠퍼스를 걸을 저를 상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내고 수험생활 막바지, 우선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진단해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데 특히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새 문제집을 펴기보단 EBS 교재를 몇 번이고 다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EBS 연계 교재를 비롯한 기본 원리 개념에 보다 더 충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는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만큼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로만 출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만 풀었다가는 연습을 계속했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난도의 문제, 즉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시험 당일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드는 연습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자주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걷는 게 수험생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달부터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도크를 지역 협력업체에게 임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 의회 박재만 의원은 지역의 협력업체 10여 곳이 현대중공업 도크를 임대할 경우 곧바로 300억 원대의 3,000톤급 중소형 선박을 수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도크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지역 협력업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회사 측의 적극적인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한 도청 국장이 7개월 만에 도청 3급 국장을 뽑는 공개 모집에 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강우 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개방형으로 대외협력국장을 뽑는 전라북도 공개 모집에 응했는데 최종 합격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북도의회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불공정 인사의 시비를 낳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내일 채용공제 사업이 본격 실시됩니다. 청년내일 채용공제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달 12만 5천 원씩 2년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1,300만 원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청년 고용 창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아파트 주차장이 이달부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 규약으로 협의할 경우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한 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단지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졌던 전북의 폭염특보는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 남부 20에서 60mm, 북부 5에서 40mm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폭염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오는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